거기 186페이지 해제 권고가 나오는데요. 자, 해제 권고 2012년 4월 15일 날 생긴 제도인데 해제 권고 제도가 이제 등장하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어 매수 청구권이. 그래서 여기에 해제 권고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거나 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요.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가요. 지자체장에다가 해제하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공고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로 3번 오른쪽 보시면 결정 권한이 없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신청하고요. 역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다 특별한 사유 있다 그래서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해제 권고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가로 4번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가로 4번이 요것이 2년 전에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 권고 제도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어요. 드디어 토지 소유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때는요. 그 토지 소유자, 드디어 토지 소유자 등장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해제해달라는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3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입안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해제 결정을 신청해요. 결정을 신청합니다. 요거 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요것도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한테 또 찾아가서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거는 또 2개월이에요. 위는 3개월인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해서 알려줘야 되고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제. 또 다 특별한 사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제 결정이 안 돼.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심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국토부 장관한테 심사 신청입니다. 동그라미 5번 해제되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국 다시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해제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역시 해제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요 해제해야 되는데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 예.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좀, 예. 시험에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논리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이 정리가 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어차피 한 7, 8월 달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한번 우리가 체계를 잡을 거니까 한번 들어만 두시면 돼요. 예. 지금 이게 머릿속에 딱 체계를 잡힌다 그러면 그분은 중개사 공부하지 마시고 무슨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 있죠. 이거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예. 변호사 민법 문제만큼 어렵거든. 예. 깜놀해요. 깜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씩 보면은 중개사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겸손해지거든. 사람들이. 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한 번씩 있잖아요. 방송에서 좀 이렇게 내서 한번 풀어보게끔 하고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중개사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좀 낮추라는 얘기라든가 중개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문제 보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 어떻게 민법이 예전에 사법시험 문제 같아. 옛날 한 10년 전 사법시험 정도 난이도의 민법 문제 보면요. 그냥 놀랜다니까요. 저기 우리 그 뒤에 참고 같은 거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1페이지에 대표 예제라고 해서 27회 듣기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갑 소유 토지는 A 광역시 B 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다.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시행자로 지정이 된 누구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네, 그렇죠? 시행자니까.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장이 아니네. 지자체가 아니죠? 예. 갑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 1번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구청장 나오면 틀렸지? 예, 틀렸다. 2번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고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지. 전제 조건이 뭐야?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잖아. 아,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자체가 아니잖아. 예,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이 함정이지, 그렇죠? 틀렸고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바로 토지 소유자와 광역시장에게 알린다. 4번이 맞아요, 그렇죠?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 아니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단독주택 그러면 맞는데 이거는 다세대는 못 짓죠. 그렇죠? 5번 틀렸어요. 예. 밑에 그 판례가 그 유명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에요. 도시계획법 6조에 대한 위헌소원인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배운 티를 낼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는 시각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례 같은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거기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이야. 9명 전원이 모이는 게 전원재판부예요. 헌법재판 재판관 9명이고 1999년 10월 21일 날 이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건 재판 청구는 언제 했냐면 97년도에 했어. 97 헌바 그러죠. 헌바 이육은 참고로 이거는 지금 안 나오니 참고로 들어보세요. 헌가가 있고요. 헌바가 있고 헌마라는 게 있어요. 사건 넘버에. 이 헌가로 돼 있는 사건 넘버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진행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적용될 법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처럼 보여. 그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법이 헌법이 위반된 법률 같습니다. 법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해 주세요. 그래서 위헌이라 그러면 절 풀어주시고, 위헌이니까 합헌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절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법원이 봤더니 이 사람 주장이 타당해 보여. 그래서 법원 이름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죠. 사건 남바가 헌가로 나가. 헌가야. 이거는 법원이 보니까 위헌인 것 같아서 법원이 신청한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을. 헌바는 뭐냐면 법원이 너 지금 재판 지연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각하해 버렸어. 이 사람의 청구를 각하해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굴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 이름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 안 해주니까 자기 힘으로 했을 때 사건 남바가 헌바야.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 그러면 헌바지. 아까 갑이라는 그 아주머니가 법원에다가 이거 위헌처럼 보이니까 법원 이름으로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해 주세요 그랬거든. 법원이 이런 자에 거절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 이름으로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가 이긴 사건이지. 그래서 그때 헌바 중에 26번째 접수된 사건인 거예요, 이게요. 근데 헌마는 뭐냐? 우리 헌법 소원이라고 불리는 게 헌마예요. 이거는 재판하고 상관없이 집에서 익히 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행정기관의 행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재판과 상관없이 저 행정기관의 행위가 저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 구제해 주세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만 가능해요. 헌법 소원. 그래서 헌법 소원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에요. 검사가 불기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을 갖다가 처벌해야 되는데 재판에 해부 안 한 거예요. 그때 그 피해자가요. 왜 재판에 해부하지 않느냐. 헌법 소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 남바만 봐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아주머니는 의지 한국인이야. 그래서 텔레비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 딱 집에 갔는데 MBC 마감 뉴스에 나온 거예요. 마감 뉴스. 그 제가 혼자 살던 그 오피스텔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라면 먹고 있는데 밤 12시에 야식 먹고 있는데 등 뒤에 텔레비에서 오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고 웬 아줌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제 땅을 갖다가 학교 부지로 지정하고 뭐 10년이 지날 동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 헤어스타일 보니까 아줌마 파마를 했습니다. 오래가는 파마 있지. 그다음 문빼바지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방송 출연 이쁘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판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판례를 제가 설명을 다 한 이유가 시간이 나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지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전체지만 알아야 되지만 풀 수 있는 지문들이 계속 응용된 지문들이에요. 왜? 똑같은 데서 계속 문제 낼 때마다 응용된 지문이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외워서는 못 맞히게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 우리 193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이라고 나오죠. 학교 설치, 도로 설치,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절차 진행 순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좀 지우고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 원래 저는 제가 쓴 걸 제가 안 지우거든요. 예전에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집을 우리 지을 때 보니까 철거하러 오신 목수 아저씨가요. 자기가 지은 건물은 자기가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장인 정신이래. 그래 나도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안 지워. 이게 장인 정신이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워. 절차가 길어서.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절차 진행 순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합니다. 고시.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결정고시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학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고시랍니다.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2년 내에 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먼저 누가 수립하는가? 그 수립권자가 나오는데요. 수립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권자야. 그래서 수립권자는 원칙이 바로 6명입니다. 또 써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예외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은 두 가지.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하고요.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이 돼요.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이 1단계 집행계획이고요. 3년 이후에 해야 될 계획이 2단계 집행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도로 설치하는데 5년이 걸린다 그러면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1단계 집행계획이 나와. 4년, 5년 차는 2단계 집행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있어요. 포함 사항은요. 재원 조달 계획하고요.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되고요.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요. 조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조정은 뭐냐면 매년 2단계를 검토합니다. 2단계를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올해 기준으로 4년 차가 되는 계획은 내년이면 3년 차가 돼버리죠. 그래서 2단계 있던 게 하나씩 1단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요. 그 공고에 대해서 지문에 나와요. 공고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X, 도지사는 공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6명 시장 군수만이 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 요게 핵심 사항인데 요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보내면 여러분들이 100% 틀리고 온다는데 내가 한 표를 걸어. 예.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시험을 낼 때 함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많은 그 지원 물품이 답지했습니다. 지원 물품. 그래서 4개가 답지했기 때문에 4가지 특징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예. 먹은 만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는 승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승인이란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올까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 승인의 말이 안 나온다니까. 수립은 나와도 승인의 말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공청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X. 이런 말 없어. 문장은 너무 부드럽지. 이런 말 없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는요, 실효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효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X. 이런 말 없어.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예.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는 나오는데 심의란 말이 안 나와. 예.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함정으로 나오겠죠. 예. 물론 나오면 틀리겠지만 일단 가르쳤으니까 일단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예. 됐어요. 그다음 단계별 집행 계획. 요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은 이제 누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것인가? 시행자가 확정이 됩니다. 시행자가 확정이 돼요. 시행자 확정. 그러면 요 시행자는요, 원칙적인 시행자 또 써야 돼.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언제 시행자가 되는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지사는 언제 시행되는가? 시행자가 되는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될 때입니다. 예. 이때 우리 시행자는 플러스 비행정청도,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행정청은요, 다시 둘로 나눠진다. 비행정청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비행정청은요, 공공기관, LH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비행정청이고, 행정청 아니에요. 일반 사인, 건설회사 같은 사인. 어떤 분이 사인이 뭐냐 그러는데, 뭐 심장마비나 그런 거 아니에요. 민간인 우리가 사인이라 그래.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칙이나 예외에 해당되는 자들이 뭐 L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면 LH공사가 시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 같은 민간인을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민자 유치 사업이라 들어보셨죠? 고속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고속도로 설치할 돈이 없어. 그래서 건설회사한테 야, 너네들이 고속도로 좀 설치하면 좋겠다. 그럼 걔네들이 이제 건설회사가 특수 목적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자기네들 자회사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요 자회사 돈으로 땅을 갖다가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다 써가지고 고속도로를 딱 만드는 거지. 그리고 한 50년간 통행료를 받는데, 이때 만드는 민자 유치 고속도로는요, 다 지름길이야. 진짜 지름길.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내고라도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이 들 만한 위치에다가 민자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때 추석 때인가 일산에서요 티맵을 딱 키고
빨리만 가는 길로 해가지고 안산시까지 가는데 세상에 그 통행료를 18,000원인가 7천원 있어요. 조금 달리니까 통행료 계속 나주고 근데 빨리는 가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민자고속도로. 그래서 그 민자고속도로를 갖다 만드는 그 건설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을 내가 또 색깔을 바꿔서 노란색으로 칠 거야. 예. 그 도로가 설치가 되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자유치 고속도로를 만들려는 거기 건설회사는요. 도로가 지나갈 땅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지네들이 소유해야 돼요. 돈 주고 사든 교환을 하든 증여를 받든 시효 취득을 하든 소유권 취득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일단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돼요. 그럼 이 시행자로 지정받은 그 건설회사가요. 나중에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잖아요. 그때 수용권을 취득해. 나머지 면적 3분의 1은 그때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요 요건 있죠.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건이. 예. 민자유치 고속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자고속도로 지나갈 때요.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3분의 2, 2분의 1이 막 들려. 귀에서. 이명처럼 막 들려. 3분의 2분의 1. 예. 여러분도 들려야지 정상인데. 이제 시행자가 이렇게 확정이 됐죠. 요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할 계획을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지가 공사할 계획이 실시 계획이야.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고 이것을 고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요 단계가 나와요. 그러면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자. 누구예요? 시행자가 작성해. 시행자가.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 도장 찍어주는 인가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원칙. 시도지사.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예외적인 인가권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언제 인가권자가 되냐면 지가 지정한 자가 시행됐을 때. 지정한 자가 시행자일 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L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면 LH공사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인가권자예요. 그럼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인가 고시의 효과가 있어요. 인가 고시의 효과. 먼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요. 사업 시행자 있죠. 시행자는요. 수용권하고 일시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사용권을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하면은 일반 국민들의 토지나 건물을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뺏는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요. 재료 적치장, 세멘, 모래, 철근, 벽돌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재료 적치장으로 쓰거나 지름길, 임시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 수용, 사용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생겨요. 의제. 이게 뭔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요. 만약에 도로 설치한다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
도로가 만약에 임야를 지나가죠.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를 지나가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무용고 분묘 위를 지나가면 무용고 분묘 개장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등등 관련되는 다른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드디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땅 파는 거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사업시행 그래. 사업시행 유식한 말로 사업시행.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땅 파기 그래요. 예. 사업시행. 이때 이제 사업시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시행. 그러면 우리 사업시행하기 직전 단계가 원래 뭐라 그랬어? 실시계획인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사업시행 직전 단계부터 착수된 걸로 보지 벌써.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때 사업시행할 때는요. 시행자는 워낙 중요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를 지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해. 그래서 이때 시행자 지원 조치가 나와요. 시행자 지원 조치. 시행자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시행자 지원 조치가 시험에 나온다. 첫 번째, 시행자한테 어떠하게 지원해 주는가? 분할 시행이 가능하게 해줘요. 시행자는 분할 시행할 수 있답니다. 분할 시행. 그래서 사업 대상 지역을 2개 이상 지역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싶으면 1구역, 2구역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할 시행 할 수 있다요. 분할 시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료로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주민등록 등본 띄는데 종이 한 장이 얼마예요? 주민등본이? 북에서 살도 안 나보네. 한 400원 정도 하나요? 400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띨 때 종이 한 장당 얼마인가? 등기부 등본은 2,000원? 더한 데서 살다 오셨네. 1,000원인가 그런 거죠? 1,000원. 예, 1,000원. 예. 그러면 사람의 등기부가 주민등록 등본이잖아. 사람은 400원짜리로 취급하고 부동산은 1,000원으로 취급하는 게 사람을 경시하는 풍조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1,000원을 받고 부동산을 갖다가 400원을 받는 정상 아닌가요? 난 가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너무 싸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도로 설치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요,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여기 누가 사는지 이것을 띄어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400원, 1,000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아, 많이 지원되겠네. 그치?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실제로 중요해요. 공시송달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 민법 시간에 배웠죠. 예? 공시송달. 아무리 이게 쓸모없는 건물이나 땅이라도요.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주거가 있죠. 근데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주거 부정이야. 우리나라에서. 뭐 빚쟁이 피해서 잠적한 사람도 있고 부인한테 매 맞고 가출한 남자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서 동의나 승낙을 받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 뭐 서울역 근처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신문 하단에다가 언제까지 이 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공시송달하면 그 신문을 읽어본 게 아니라 신문을 깔고 잤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의사 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봐. 이게 공시송달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요. 이제 지원해 주는 조치 네 번째가요. 바로 요겁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하고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지원 조치, 수용권하고 사용권을 줘요. 그래서 4번을 또 쓰지 않고 높이를 맞추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정도 강의를 하니까
높이가 자동으로 딱 맞아. 그래서 점 2개로 끝내. 점 2개로. 예. 20년. 점 하나 찍는데 10년씩 걸렸네. 아, 20년 걸리네. 예.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게 그 생활의 달인 프로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야, 거기 본 달인체 나오더라니까요. 예. 지금도 내가 느끼는 그 생활의 달인들이 많아요. 모나미 153 볼펜을 포장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10년 했대요. 두 손으로 딱 잡으면 볼펜 심 1000개가 딱 잡힌대. 그래서 3번 잡았는데 한 번 1000개, 999, 1001개가 되더라. 이게 오차가 하나 정도야. 오차가 10년 했어요. 10년. 그 다음에 그 냉면을 갖다가 10년 끓인 사람인데 채로 이렇게 해서 등 뒤로 던지는데 10개의 냉면 그릇에 탁탁탁탁 떨어져요. 10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10년간 김치만 담근 분인데 눈 가리고 안대 가리고 김치를 먹는데 순서대로 나열해. 먼저 담은 순서대로 먹어보고. 예.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 겨우 10년밖에 안 돼. 나 20년이야. 야, 20년. 20년 맞죠? 예. 20년. 예. 20년. 예.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지원해 주는 조치, 수용권하고 일시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 5번째는요. 5번째는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는 게 있어요. 타인 토지 출입 등.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일반 국민 소유 토지에 출입하거나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 등 가능하다. 이거는 뒤에 다시 나오죠. 6번째 국공유지 처분 제한. 국유지나 공유지를 처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건 한 번 나왔어요. 국유지나 공유지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 후에는 국공유지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거. 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이 6개가 시행자 지원 조치고요. 이때 사업 시행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도로 설치, 학교 설치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보고를 합니다. 공사 완료 보고는 누가 하는가? 당연히 시행자가 하죠. 시행자가 공사 완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자가 이제 준공검사랍니다. 공사 잘했는가 확인해 보는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하냐 그러면 준공검사권자 시 도지사하고요. 대도시 시장이 해요. 시작합니다. 절대 국토부 장관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공사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지자체장이 공사를 잘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준공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준공검사라는 것은 원래 준공검사 신청이 있어야지만 준공검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칠판에 준공검사 신청이란 말이 없죠. 내가 빼놓고 쓴 건가? 그럴 리는 없다 절대. 예. 그럼 여러분들요. 공사 완료 보고가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를 가져요. 공사 끝났는데요. 이건 뭐야?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해주세요 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포함적 의사표시란 말 들어봤습니까? 포함적 의사표시.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한다는 행위는 주차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거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그 묵시의 의사표시 들어봤어요? 묵시의 의사표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게 옛날에부터 있었는데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주차 행위 자체에 주차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공사 완료 보고를 한다는 것은요.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해주세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를 하고요.
준공검사를 통과했을 때는요. 이제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해요. 그럼 이때 이 공사 완료 고시는요. 누가 하는가? 원칙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공사 완료 고시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언제 공사 완료 고시를 하는가? 지가 시행자일 때, 자기가 시행자일 때. 국토부 장관도 시행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부 장관 지가 시행자일 때는요. 인가도 안 받고 보고도 안 하고 준공검사도 안 받고요.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이야. 나머지 모든 공사 완료 고시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고요. 우리 공사 완료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거 있어요.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도로가. 그 앞에요. 오색 테이프가 이렇게 막 쳐져 있어. 쳐져 있고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고 이만한 가위를 들고 있어요. 이런 가위를 이렇게 막 들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이라든가 이쪽 뭐 저쪽에 골목에 보면 소변 금지하고 이렇게 왜 가위 있죠? 예, 소변 금지하고 가위 있는 거 있잖아요. 들고 있고 그 뒤에 한복을 입은 도우미들이 이렇게 접시를 들고 서 있다고. 그러면 텔레비에서 이런 걸 딱 보면 아 공사 완료 고시가 있었구나. 드디어 도시계획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은 절차 진행순으로 다 봤죠. 거기 19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 진행 순서대로 핵심 사항만 공부하면 한 문제를 맞춰요. 거기 단계별 집행계획 나오죠. 자, 소리권자 원칙 6명이죠. 2년 내에 나왔죠.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하라 그랬죠. 수립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나왔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안 나오죠. 지방의회 의견은 듣습니다만 도시계획위 심의가 안 나와.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나오고요. 2번에 가로 1, 구분 1단계와 2단계. 1단계는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조정은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내에 할 것은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 나왔죠. 공고는 6명, 시장 분수가.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예. 밑에 용어 정의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뭘?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국토계획법에 나와.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요. 3개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시행자라 그러죠.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원칙적 시행자 6명. 오른쪽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요. 서로 협의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로 공동 시행한다면 틀려. 삽질은 한 사람만이 해야 돼. 협의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 가로 3번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가로 4번 지정받은 자도 시행자 된다 그랬죠? 그러면 뒤로 샥 넘겨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요. 조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줄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공공기관이 아닌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닌 자, 다시 말하면 민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그 다음 밑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죠. 실시 계획 인가 나왔어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예, 오른쪽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가로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 의제. 경미한 사항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행담보제도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그대로 준용한다. 그래서 198페이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실시계획 고시 나오죠. 예,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가 된다. 200페이지 시행자에 대한 지원 조치 나왔죠. 1번 분할 시행할 수 있다. 201페이지 2번에 자 무료로 열람, 복사, 등본 등등 무료로 할 수 있다. 3번 공시송달, 4번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로 2번에 일시 사용, 인접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인접한 것은 일시 사용입니다. 예. 가로 3번 수용 및 사용의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수용에 대한 일반법. 단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실시계획 고시하면은요. 공시법상 수용을 하기 위한 조건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에 수용하기 위한 조건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재결 신청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게 재결이에요. 재결 신청 기간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그 기간 안에 재결 신청해야 됩니다. 5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나왔죠?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한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6번은 뒤에 나오니까 따로 안 써놨습니다만은 타인 토지 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공사 완료 보고 나오죠. 1번에. 그 다음에 준공검사 나오죠. 그 다음 오른쪽에 공사 완료 공고가 나옵니다. 공사 완료 공고.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 205페이지에 그 시행 절차가 나와요. 괜히 썼네.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걸 미리 알려줬으면은 자기가 칠판을 받아 적지 않았을 텐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번씩 써봐야 돼 자기 손으로.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이거는 왜 세로고 이거는 왜 가로냐 그러는데 칠판이 가로가 짧아서 세로로 쓴 거야. 이렇게 세로 짧아서 가로로 쓴 거야.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셨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행정 심판부터는요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